future와 stream. 우리가 내 컴퓨터에서 데이터를 조회할 때 서버에 도달한 다음 서버에서 주는 데이터를 읽는데, 이때 고려하지 못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시간이다. 모든 함수의 실행은 시간을 잡아먹게 되는데, 데이터가 요청되고 해당 데이터가 도착할 때까지 그 짧은 시간 동안 대기하는 방식을 동기식과 비동기식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비동기식은 영어로 asynchronous라고 하는데, 데이터를 처리하는 동안 다른 일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데이터를 먼저 읽겠다라고 서버에게 전송한 다음 서버에서 데이터가 오는 동안에 UI 업데이트를 한다거나 다음 코드를 실행을 한다거나 와 같이 다른 일을 하는 경우를 얘기한다. 비동기식 데이터는 데이터 처리 대기 시간 동안 다른 일을 하니까 매우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다. 시간이 걸리는 데이터가 거의 다 비동기식 데이터라고 보면 되는데, 서버와 클라이언트로 이동하는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는 거의 다 비동기식 처리 방식을 사용한다. 예를 들어 보겠다. 서버에 이미지 올리기 또는 불러오기, 회원 정보 올리기, 불러오기와 같은 것, 또 DB에 SQL 쿼리 날리기 등 이런 여러 가지는 비동기식 데이터를 처리한다라고 볼 수 있고, 네트워크 호출이나 파일 로드 등이 이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다. 시간이 걸리는 비동기식 데이터 전송, 두 가지의 방식으로 또 나누어서 처리할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future와 stream이다. 데이터 타입형에 future 또는 stream을 붙여서 사용을 하는데, 이 방식에 대해서는 뒤에서 설명하도록 하겠다. 동기식 데이터, synchronous. 함수 호출과 같이 대기 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하는 방식을 동기식 데이터라고 한다. 예를 들면 우리가 코드를 짜다가 print F 또는 print 하고서는 hello world 이렇게 짠 다음에 그 다음에 hello world를 한 번 더 치면 hello world가 2번 실행될 것이다. 이 2번 실행되는 동안에도 사실은 시간이라는 것이 걸리는데, 이 동안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바로 함수 호출을 바로 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함수를 호출하면 해당 함수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다음 코드가 실행되지 않아서 이 코드가 겹치지 않고 순서가 막 왔다 갔다 하지 않는 이런 것을 동기식이라고 한다. 우리는 지금 future와 stream이라는 비동기식 데이터에 대해서 집중해서 공부할 것이다. 동기식 데이터는 사실상 그렇게 어려운 면이 아니기 때문이다. future와 stream의 차이점을 크게 한번 보면은, future는 데이터를 끝까지 다 받을 때까지 기다리는 형식인데, 마치 동영상을 10기가 다 다운로드 받고 보는 기분? 대기 시간 동안 다른 일을 하고 있어도 된다라는 아주 긴 시간이 주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때로는 실행 코드가 있는데, 실행 코드 예를 들어서 future 실행 코드를 먼저 실행한 다음에 그 다음 코드 실행 코드에 대한 답이 다 나오지도 않았는데 그 다음 코드를 실행하는 경우도 있다. 이것은 나중에 실습을 하면서 자세히 보여드리겠다. 스트림 데이터는 받는 대로 바로바로 즉시 보여줘서 마치 실시간 동영상처럼 보인다. 1비트 단위로 왔다 갔다 하면서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의 통신을 실시간으로 하는 것 같이 보이게 한다. 하지만 실시간은 사실상 아니고 끊어져서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는데 너무 빨리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실시간처럼 보이는 것이다. future는 1회 데이터를 조회할 때 주로 사용한다. 왜냐하면 데이터 변화가 감지 불가하기 때문이다. 한번 조회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조회를 하지 않기 때문에 1회 데이터를 조회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변한 데이터는 알 수가 없다. 하지만 스트림은 한번 데이터 조회를 딱 누르면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조회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데이터를 감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두 개의 형식은 서로 다른데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쓰느냐는 각각의 장점과 단점을 잘 고려해서 사용하면 되겠다. 나는 플러터를 공부할 때 플러터라고 해서 클론 코딩 이런 식으로 해서 처음부터 무작정 따라하세요라는 방식은 좀 피하고 싶다. 일단은 먼저 함수에 대해서 그리고 API에 대해서 기본 개념에 대해서 충분히 연습을 하면 그런 자잘한 UI 만들고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데이터를 만들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수월하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클론 데이터를 무작정 따라하면 이런 어려운 개념이 나왔을 때 머릿속에 잘 들어오지도 않고 연습도 충분히 되지 않는다. 그리고 클론 코딩을 완성해야 된다는 그 압박감에 충분히 공부하지 못한다. 먼저 우리는 퓨처와 스트림을 한번 연습해 볼 것이다. 퓨처와 스트림은 다트라는 SDK에서 가져온 것이기 때문에 다트패드라는 툴에서 열심히 연습을 해보고, 두 번째로 파이어베이스를 우리는 이용할 거니까 DB상에서 왔다 갔다 할 때 이 퓨처와 스트림을 어떤 식으로 응용하는지 연습을 할 것이다. 참 재미있지 않을까? 참 재미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